안녕하세요. 3시 정각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는 비가 내리고 있어요. 저번 시간에도 비가 내렸던 것 같은데 오늘도 비가 오네요. 네, 화이팅. 비가 옵니까? 전라도도 비가 오는 것 같아요. 자, 다들 커팅 준비는 다 하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나 봐요. 제가 문득 그 채팅창에 선생님들이 인사말 남겨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어, 제가 예정했던 시간이 2월 달까지 해서 정식 나이브 수업이 6회로 진행이 됐잖아요. 오늘 빼면 앞으로 3일이 남은 건데 마지막 날 눈물 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인사 나누니까 너무 좋네요, 선생님들. 셋시 정각의 수업을 시작을 할게요. 또 출석 체크도 해야 되고요. 김사희 선생님 다시 병원 가신 건가요?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감기 빨리 나으셔야죠. 사실 오늘 저도 몸이 조금 안 좋아서 약간 이 수업이 부담스럽긴 했는데, 선생님들이랑 또 이렇게 인사 나누니까 너무 좋네요. 다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석 체크부터 할게요. 이하윤 선생님, 황지아 선생님, 허서영 선생님, 임민숙 선생님, 최선영 선생님, 김윤희 선생님, 김종숙 선생님, 신문순 선생님, 황혜영 선생님, 이정여 선생님, 류효민 선생님, 백영현 선생님, 김서임 선생님, 허경심 선생님. 제가 선생님 그 칭호는 좀 뺄게요. 백영현, 김서임, 허경심, 김미순, 김영순, 차덕숙, 안상숙, 정선희, 신정숙 선생님까지요. 박현숙, 김유진, 주재학, 김은정, 조미애, 박경희, 김준현, 박정미, 송지원, 한종순, 현은희, 김계년, 김성희, 윤혜진, 문현숙, 고에밀리아, 조유진, 유양인, 윤숙희, 김미정. 이상 40분 신청을 하셨었는데 몇 분이 들어오셨는지 지금 확인 체크 좀 하겠습니다.
이 체크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번 수업에 안 들어오셔서 다음 수업에 참여하실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참여율이 높으셨고 또 이 기법이나 지금 수업 내용을 습득을 하셔서 활용을 좀 적극적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선생님들께 또 제 나름대로 어떻게 또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좀 고민을 해보고자 참여도를 보려고 사실은 출석 체크를 하는 거고요. 수업 끝나갈 무렵에 제가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좀 더 연구를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늦게 들어오셔도 괜찮고요. 혹시 중간에 불렀던 것 같은데요. 신문순 선생님. 네, 체크 잘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혜진쌤 반가워요. 에밀리아 선생님도 반갑고요. 네. 출석 체크 잘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누락됐을지도 모르니까 제가 확인을 잘 해서 살필게요. 그래서 혹시 일정이 있으셔서 중간에 나가셔야 되는 분들은 나가셔도 괜찮으세요. 라이브 방송이 올려지면 한 달 정도는 유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그 안에 자유롭게 보셔도 되고 그 영상 파일을 저장해 두셨다가 들으셔도 돼요. 보셔도 돼요. 근데 다만 제가 매끄럽게 진행을 하지 못하는 점이 죄송스럽고 목소리 상태도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혹시 도움이 되신다면 저장을 해 두셨다가 두고 보셔도 됩니다. 송유미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당연히 들으셔도 되죠. 들으셔도 됩니다. 되도록이면 밴드나 라이브 영상 상에서는 자유롭게 소통하고 서로 공부하는 것도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형지를 제가 2장을 보내드렸죠. 2장. 네. 새가 4마리가 있는 형지가 있고요. 네, 김종훈 선생님 지각하셨네요. 허서영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이 뒤에 보이시는 새 2마리가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형지에서 총 2장을 보내드렸어요. 보시는 것과 같이 이 2장을 비교했을 때 4마리가 그 철조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꼭 휴전선에 쳐져 있는 그 철사 이 줄에 앉아져 있는 사진이 하나가 있고 나무 가지에 앉아 있는 새가 있는데 둘 다 먹이를 받아 먹는 주는 모습 이런 형태의 사진이에요. 근데 보시면 이 앞쪽에 있는 새 4마리 앉아 있는 형지가 좀 간단해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2가지 또한 다 공부해야 될 점들이 조금씩 달라서 일부러 2장을 보내드렸고요. 이제 주의점은 하나하나 살피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은 커팅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을 하지는 않을 거고요. 핵심적인 부분만 제가 같이 체크를 해서 도와드리고 결과물은 댓글로 시간, 날짜 다 상관없어요. 편하게 커팅하셔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커팅을 하셔가지고 최대한 꼼꼼하게만 작업을 해서 올려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좀 복잡해 보이는 도안은 저랑 같이 커팅을 하시고 이 형지를 커팅한 이후에 선생님들이 자유롭게 커팅을 해보시도록 하실 텐데 주의점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제가 이 도안에서 의도하는 내용은 저희 형지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일부러 하얀색으로 테두리를 지어서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보내드리는 걸요. 이 도안은 바탕이 다 따져야 되는 아이예요. 이 철만 양쪽에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이 프레임에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미리 커팅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은 또 이거를 잘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프레임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너무 세밀한 도안이기 때문에 나중에 형지 보관하실 때, 그리고 작품의 크기가 결국에는 이 안에 거를 쓰는 거잖아요. 위에는 여백을 늘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안에 일정하게 크기를 좀 보기 좋게 맞춰 놓은 거라서 주의점은 이 부분을 끊으시면 안 돼요. 이곳을 커팅하는 거예요. 하지만 맨 마지막에 마무리로 커팅을 바탕을 따셔야 되는 거지, 처음부터 바탕부터 따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 세밀한 부분을 커팅을 하려면 어느 정도 양쪽에서 무게중심이 지켜줘야 되는데, 바탕부터 따보시면 이제 커팅을 할 때 손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형질 어느 세밀한 부분이 걸릴 수도 있고 손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가운데부터 커팅을 하시고 마무리로 바탕을 따셔야 돼요. 주의점은 첫 번째, 양쪽의 연결선 끊지 않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벌레 부분이에요. 어미새가 그 아이들을 먹이려고 벌레를 잡아왔는데 애들이 막 입을 벌리고 있죠. 뭐 이쪽 선이나 이런 부위나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도안이에요. 다만 앞으로 그 커팅을 하시면서 세밀한 작업들을 많이 하실 텐데 얘네들만 놔두고 바탕을 따내는 연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도안을 선택한 거고, 그리고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을 벌레의 몸통만 표현하기는 굉장히 쉽죠. 제가 의도한 건 이 벌레의 다리, 입에 난 더듬이, 이것들을 세밀하게 표현하셨으면 해서 이 표현하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 도안을 선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선생님들이 지켜서 잘 커팅을 해서 올려주시고, 올려주셨을 때 제가 눈여겨볼 부분은 이 부분일 거예요. 최대한 천천히 세밀하게 커팅을 해주시고, 이 도안 하면서 제가 어떻게 커팅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중간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바로바로 채팅창에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 도안은 형지는 좀 치워 두신 다음에 이 도안부터 커팅을 할게요. 혹시 네임펜이나 볼펜, 연필, 샤프 이런 거 혹시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약간 그림을 그려가면서 커팅을 해야 되는 도안이라서 준비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안 보시면 이 나뭇가지에서 뻗어나오는 작은 가지에 붙어있는 이 잎들이 좀 흐리게 보이실 거예요. 이런 큰 그림들은 상관이 없지만 새가 물고 있는 벌레의 다리가 아예 거의 안 보이다시피 하죠. 이거를 그림을 좀 그려주시면서 커팅을 하시게 될 텐데, 저희가 사진이나 직접 그림을 그리거나 어떤 도안을 다운 받아서 이제 받았을 때 선이 분명치 못한 것들이 있어요. 아니면 작은 사이즈를 큰 사이즈로 늘리면서 약간 흐려지거나 뭉개지는 그림들이 있거든요.
그때 당황하지 않고 약간 수정해 가면서 커팅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데 그것도 연습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제 전문가 분들께 맡겨서 선을 선명하게 바꾼 다음에 커팅을 해도 되지만 임의적으로 약간씩 수정을 할 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도안을 선택을 한 거고요. 이 도안과 마찬가지로 이 도안도 이쪽에 보이시면 나무 가지를 연결하는 이 프레임 있죠? 이 프레임을 커팅을 하시면 안 돼요. 마지막에 이 부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탕을.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커팅을 할 때 가장 어렵고 세밀한 부분부터 커팅을 하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쪽부터 하셔도 되고 저처럼 가운데부터 공략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가장 편하게 하시는 방법으로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건 쉬운 부위보다는 세밀하고 어려운 그리고 안쪽에 있는 자리부터 저는 커팅을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조금 더 완성도를 높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형지 커팅을 미리 하시도록 안 하는 이유가 만약에 그렇게 이제 저 없이 커팅을 하실 거라면 어느 부위만 커팅을 하면 됩니다 하고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라이브 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소통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의도하는 바가 글만으로 전달이 되는 것보다는 직접 이렇게 보시면서 이루어졌을 때 더 소통이 좀 원활한 것 같아서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미리 커팅하지 마시고 저랑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먼저 이쪽 도안에서 보이시겠죠? 이 다리가 얘는 좀 흐리잖아요. 비슷한 벌레일 거예요. 그렇게 가정을 하고 그림을 그려주시는 거죠. 같이 따라서 그려보실게요. 최대한 얇고 세밀하고 정교해야 이쁩니다. 일반 유포지로 이 작업을 하게 되면 이 다리 부분은 거의 남아있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한 번 작업한 다음에 버려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 형지 재질 자체가 제가 한 번 더 코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유지력은 좋아서 커팅만 좀 깔끔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하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잘 안 보이시네요. 보니까 제가 좀 더 가까이 옮길게요. 네, 다리 보이시나요? 네, 김성희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다리를 그리셨다면 네, 배경현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이 부분들 보이시죠? 여기까지 세밀하게 안 하셔도 돼요. 끝부분만 뾰족하게 작업을 해주셔도 되거든요. 이 나뭇가지의 그 잎이 어떤 느낌인지는 딱 보시면 아시잖아요. 약간 날렵하고 세밀하고
이런 느낌들요. 좀 흐려진 부분들. 처음에는 이렇게 그려서 하시지만 나중에는 이 느낌만 감으로 익혀서 바로바로 커팅 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커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커팅하는 느낌들만 한번 보시고 이제 자유롭게 커팅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새부터 할게요. 근데 이제 지금 몇 회차가 진행이 되면서 선생님들이 아마 커팅 하시는 게 많이 능숙해지셨을 거예요. 크게 겁 안 내셔도 되고요. 바탕을 따내도 되는 아이잖아요. 그러면 좀 분리를 해놓고 좀 편하게 저는 커팅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내드린 형지 두께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굳이 말려있지 않다면 고정을 시키지 않고 돌려가면서 쓰셔도 괜찮으실 거예요. 이 형지가 좀 말려있어서 제가 테이프로 잠시 고정을 시켰었고요. 이렇게 돌려가면서 하시면 좀 더 편하실 거예요. 자, 다리가 좀 보이시나요? 안 보이나요? 이렇게 해야 되나요? 좀 보이시나요? 여기에서 핵심은 다리를 커팅하실 때 저는 항상 꼭지점을 먼저 찍어요. 찍고 바깥으로. 예를 들면 얘가 칼날을 이렇게 찍어서 안쪽으로 오게 되면 저는 힘 조절이 어느 정도는 이제 조금은 편하게 되는 편이라서 제가 멈추고 싶은 부위에서 웬만하면 멈추거든요. 근데 힘 조절이 아직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예를 들면 얘는 건드려지면 안 되는 부위잖아요. 이 바깥쪽은 형지가 약간 손상이 되더라도 괜찮단 말이죠. 다리 4개 그리셔도 되고 5개 그리셔도 되고 근데 보통 4개여야 될 거예요. 벌레라서 저는 4개만 했고요. 약간 더듬이를 살짝 표현을 했어요. 무슨 벌레인지 몰라서. 이 바탕은 손상이 어느 정도 돼도 상관이 없는 도안이기 때문에 안쪽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죠. 만약에 이 바탕에서 안쪽으로 오다가 이 머리 부위나 몸통 부위를 건드리게 되면 이 벌레 형지가 좀 망가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조금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도록 안쪽에서 바깥쪽 이런 느낌이요. 이 작업을 하시면 얼마 전에 올려진 매미도안이나 나비, 뭐 잠자리, 기타 곤충들, 이목구비를 표현을 할 때 인물아 우리 작업할 때요. 이목구비를 이제 표현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지금 하시는 작업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칼날을 넣으신 다음에 되도록이면 바깥으로 빼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근데 보통 한 번 넣고 쭉 따라가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요. 보통 칼을 넣고 막 이렇게 뜯듯이 이런 느낌으로 가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칼을 넣고 잠깐 쉬시더라도
칼을 넣고 멈추면 되는데 뺀단 말이죠. 다시 이 자리를 넣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조금 벗어나거나 약간 가까운데 하더라도 옆을 하게 되거나 그러면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꼬다리가 남는 거죠. 근데 이런 작은 꼬다리가 발염이나 방염풀을 발랐을 때 그대로 티가 남거든요. 최대한 마무리는 깔끔하게 한 번에. 이래야 만졌을 때도 그 거슬리는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까끌까끌한 부분이 남지 않아요. 한번 커팅할 때 칼을 최대한 자주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얇은 네임펜이 있으시면 좋아요. 볼펜이나 이런 걸로 지우시면 좀 지워질 수가 있어요. 커팅 하시다가. 세밀한 부분 작업을 할 때는 최대한 천천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커팅이 된 부위는 다시 한번 뒤로 돌려서 마감이 잘 됐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되도록이면 깔끔하게 작업을 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이제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바로바로 다음으로 넘어가 버리시면 나중에 커팅을 하실 때 놓치는 부위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자, 뒷면도 확인을 했고요. 더듬이와 벌레의 다리를 표현을 하셨다면 그 주변을 정돈을 해야 되겠죠. 새의 이 부리를 작업을 해주시고요. 나 조금 정교하게 디테일하게 작업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벌레에 약간 디테일하게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죠. 벌레의 눈이라든지. 그 방염풀이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의 모양으로 이제 커팅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벌레가 꼭 나 먹지 마 하는 것 같은데 좀 무섭네요. 더듬이를 좀 줄일게요.
자, 이제부터 속도를 좀 내볼 텐데요. 우선 이 부위를 딴 다음에 가지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도 속도를 좀 내세요. 내 몸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요. 손이나 형지도 왔다 갔다 해주는 게 좋으세요. 왜냐면 한 자리에서 이쪽만 커팅하는 게 아니라 이쪽도 커팅을 하려고 하면 자세가 안 나와서 힘들단 말이죠. 형지도 좀 돌려가면서 몸도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도 오면서 자유롭게 좀 자세를 취하시면서 작업을 하셔야 장시간 커팅을 하셔도 무리가 안 되시는데, 이제 너무 집중하다 보면 한 자리에서 작업하실 때가 많다 보니까 네. 커팅할 때 요령은 칼날을 잘 잡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연필이랑 비슷하다고 보셔야 돼요. 서예할 때 보면은 붓을 이렇게 세우시잖아요. 손은 이 부분을 아마 바닥에 팔꿈치를 붙였던 것 같은데, 붙이고 아마 여기는 들게 하셨던 것 같거든요. 저 어릴 때 배웠던 걸로 기억을 해보면. 볼펜이나 연필을 잡으실 때는 편안하게 내려놓고 이렇게 쓰잖아요. 김, 연, 화. 그것처럼 되도록이면 여기를 자연스럽게 붙이고, 가운데 중지 부분만, 이 부분이 좀 굳은 살이 장시간 작업을 하시면 배기실 거예요. 여기에 칼 앞쪽을 이제 이렇게 기댄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대고 얘는 자연스럽게 쥐는 역할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연꽃이라 치면 칼을 항상 이렇게 중간에 시작하시는 것보다 이 모서리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좋아요. 찍고 세워서 찍는 게 아니라 약간 사선으로 찍었다면 사선으로 약간 넣어주세요. 천천히 따라와 주는 거죠. 한번 칼을 꽂으면 거의 끝까지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곳까지. 그리고 반대편도 그 자리 모서리 부분 꽂아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근데 보통 네, 어서 오십시오. 저는 한 번에 되도록이면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럼 이렇게 매끄럽거든요. 이게 훨씬 더 쉬운 거예요. 보통 칼을 이렇게 꽂으시면 조금 가다가 빼고 다시 넣고 빼고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가고 빼고, 겁나시니까 이렇게 커팅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단면을 한번 상태를 보실까요? 아이고, 잘 보이시나요? 이 부위는 매끄러운데 이 부위를 보세요. 약간 뜯긴 것 같은, 가다 마른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꽂으면 그대로, 저는 뭐 속도가 나니까 빨리 이렇게 가기도 하지만 항상 천천히 가시는 습관. 그리고 잘 마무리가 안 됐다면 그 마무리를 먼저 정리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건 어떤 그림이 아니라 사진이라서 다 커팅하시고 작업하셨을 때 일반 그림보다는 훨씬 더 약간 감성적이고 좀 재밌으실 것 같아요. 근데 도안 보시다가 이 부분 정리하고 싶어 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과감하게 정리하셔도 돼요. 다만 좀 깔끔하게만 완성도 있게만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안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선택한 도안이에요. 어느 정도 활용도가 있으시면서 공부하실 수 있는 도안으로 선택을 하려고 보니까 시간이 좀 고민의 시간이 길었었고요. 오늘 말고 다음 주 화요일 날 하시게 될 잠자리 도안은 굉장히 끝판왕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특히 세밀하게 작업하는 거에 있어서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실 거예요. 시작점이 있으면 끝나는 지점이 있겠죠? 그 부분을 미리 살펴보시면서 감을 익혀가시면서 커팅을 하시는 게 좋고요. 가끔 이렇게 뒤집으셔서 도안을 좀 살펴보시면 좋지요. 지금 새 한 마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 사진에서 느껴지시는 보여지는 느낌들이 다 다르시겠지만, 그리고 이제 바탕이 주황빛 붉은색이잖아요. 저는 쪽색으로 가도 예쁠 것 같거든요. 쪽해서 그라데이션 들어가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서 제가 최대한 이번 주 중에 염색을 한 결과물을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작업을 해서 저도 좀 편하게 이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입부분 커팅하고 부드럽게 선을 따라가 주는 거죠. 커팅을 하시면서 좀 어려운 부분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세요. 다시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나뭇가지는 너무 매끄럽지 않고 약간은 투박하게 가주시는 게 예쁠 거예요. 그런 느낌을 표현하실 때는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손목과 손가락에 힘으로 스냅을 주면서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크게 갈 때는 이런 느낌으로 해주셔야 이 단면이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게 조금 더 예쁘실 거예요. 일자로 했을 때는 좀 재미가 없으실 거고요. 나무까지 표현하실 때요.
그리고 이렇게 뭉개져 있는 좀 흐릿하게 보이는 이런 잎들은 그려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그려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바로 커팅을 하셔도 돼요. 자신 있으신 분들은. 이 반대편부터 작업을 할게요.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저는 시작점을 표시를 해둘게요. 먼저 이렇게 따줄까. 잘 보이시나요? 커팅하는 게. 환경이 많이 열악합니다. 최대한 디테일하게 커팅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요.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가까이에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제 좀 보이실까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잘하고 계십니까? 제가 어느 부위부터 커팅을 하고 커팅한 후에 후처리를 또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습관적으로 나오는 그런 버릇들이 있을 거라서 마무리가 잘 안 된 부분은 다시 가서 마무리를 지어 주셔야 돼요. 이 습관이 들으셔야 나중에 보수 작업할 때 훨씬 더 시간을 단축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이고. 저는 힘 조절이 되니까 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도 작업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방법을 쓰시는 것보다 조금 더 안정적인
이쪽에서 바탕 버려지는 부위 쪽으로 커팅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모서리 부분은 항상 커팅을 정확하게 좀 해주셔야 되고요. 정확도가 떨어지게 되면 나중에 분리 작업할 때 그 자리가 뜯길 수도 있고 모양이 매끄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3시 44분이네요. 지루하니까 음악을 좀 켤게요. 한 번에 커팅이 되면 이렇게 분리할 때도 한 번에 분리가 되거든요. 김금이 엄마 이래. 어? 금이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금이 왔어. 반가워. 금이 앉아. 아 이뻐라. 금이 선생님들께 인사드려. 아이고.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금이 웃어. 아이 여기. 금이 커팅 해볼 거예요? 금이 선생님한테 인사드려. 선생님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우 많이 받으세요. 네, 은정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아이 귀여워. 자, 가 이제 금이 엄마 일하게. 빠빠이. 빨리 가. 아, 빨리 가 이러게. 올래? 빨리 가란 게. 올래? 빠빠이. 빠빠이. 에이, 빠빠이. 아하하하. 메롱. 소리 들리세요? 웃는 소리? 아유, 빨리 가, 금이 얼른. 빠빠이. 빠빠이, 빨리 가. 엄마 일해야 돼. 안녕. 금이 안녕. 금이 안녕. 꼬리를 왜 흔들어? 가라니까.
원래? 잉크하지 마, 빨리 가. 아유. 선생님, 빠빠이. 선생님들한테 인사, 꼬리. 아이고, 꼬리, 꼬리. 갈 생각이 없어요. 안 돼, 빨리 가. 빨리 가라고. 빨리 가라고. 아직 칼이 익숙하지 않으셔서 그럴 수 있어요. 금이손. 또죠? 2020년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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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가, 빨리, 빨리, 빨리. 빨리 가. 빠빠이. 가, 이제 진짜 엄마 이래야 돼. 자, 잠깐의 휴식을 취했으니 김금이도 가네요. 아유, 저러고 있어요. 힘 조절이 안 될 수밖에 없죠. 익숙하지 않으셔서. 형제 커팅도 작업을 하시다가 손을 좀 놓게 되시면 무뎌질 수 있거든요. 형제 커팅이 좀 집중하기에는 좋은 작업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손에 통증을 안 느끼시면서 이게 길게 작업할 수 있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기 때문에 잡을 때 칼을 잡을 때의 위치나 힘을 주시는 부위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거든요. 굳이 우리가 기계 커팅이 전지 사이즈까지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작업을 하는 이유는 손맛 때문인 것도 있지만 자신의 그런 감성 이런 것들을 담아냈을 때 작품의 완성도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 자체가 달라서 아마도 그렇지 않나 싶어요. 네, 아마 처음이라서 그러실 수 있고요. 혹시 나중에 오시게 되면 한번 칼 잡는 방법, 기본 커팅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네, 그러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옆에 좀 벗어나서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보시면 모서리 부분 시작해서 잎 하나 완성. 저는 가끔 이럴 때 있어요. 하나, 힘 조절이 안 될 때, 멈춰야 될 부위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제가 의식적으로 하나, 끝날 때까지 그 하나 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저 나름대로 연습하는 게.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뭐 하나 하고 둘, 셋 해도 되겠죠. 이 잎의 모양과 느낌을 머릿속으로 그려가면서 이 새 머리 보이세요? 이거 이게 아마 염색적으로 표현이 되면 되게 귀여울 거예요. 제가 줄기 부위는 약간 완전 일자거나 매끄러운 것보단 살짝 거친 느낌으로 커팅을 하시는 게 예쁠 거라고 말씀드렸지요. 정답은 없어요. 형제염도. 우리 염색하는 것도 사실은 어떤 약간의 기준은 있어도 정답은 없잖아요. 다 손맛이기 때문에.
누가 잘하고 못하고가 없거든요. 각자의 느낌대로 기본적인 레시피에 의해서 염색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형지염은 특히나 직접적으로 커팅을 했을 땐 느낌들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어서 그 서로 다른 느낌들이 또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지는 염색까지 돼봐야 하는 거라서요. 정답 없이 그 사람의 감성과 시간과 노력이 담긴 창작물로 이어지는 거죠. 항상 커팅이 어디까지 됐는지는 살펴보면서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이 작업을 좀 하시다 보면 다른 세밀한 작업들은 훨씬 더 쉽게 느껴지실 거예요. 아무래도 같은 방향에서 커팅을 한 다음에 떼낼 때도 그 최대한 많이 작업된 그 방향에서 분리를 하시는 게 형지 손상도도 줄이고 말끔하게 또 분리되는 모습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하시다가 좀 이 부분은 수정이 됐으면 한다 하시는 분은 바로바로 최대한 도안이 편안해 보이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 주셔야죠. 작업하시다가 일이 있으신 분들은 중간에 나가셔도 됩니다. 이 형지 핵심은 커팅하는 그 부위별로의 핵심은 지금 알려드린 것만으로도 충분할 거고요. 혹시 중간에 들어오셔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궁금하시거나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부분은 바로 말씀을 해주세요.
바깥으로 커팅을 하니까 이렇게 편하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안쪽으로 커팅을 하시게 되면 조심스러워서 편하게 작업하기가 어렵거든요. 벌레 눈이요? 그냥 벌레 눈은 원래 없었지만 동그라미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임의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먼저 찍어요. 잠시만요. 먼저 찍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턴을 해요. 한 두세 번을 거쳐서 커팅을 해내거든요. 보이시나요? 구멍 뚫린 거? 조금 더 크게 하려면 이렇게 돌리는 거죠. 한 반 바퀴씩. 어떤 분들은 찍어서 형질을 돌려가면서 하시는 경우도 있을 건데, 이렇게 하면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한 바퀴 돌리고 또 한 바퀴 돌리고. 도움이 좀 되셨나요? 지금 한 3분의 1 조금 더 커팅을 했나요? 이 벌레의 다리와 꼭 먹고야 말겠다는 이 집념과 입에서 표현이 되죠. 그리고 하늘거리는 나뭇가지의 잎들, 그리고 뒤에 배경에 흐르는 서정적인 느낌, 이 느낌들을 표현해주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서리들이 중요해요. 모서리들이 매끄럽게 잘 커팅이 됐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요. 이런 부위들, 세밀한 작업들, 이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우리 전통 문양 도안이나 이런 것들도 와닥무늬 아니면 떡살무늬 굉장히 세밀하게 이루어진 작업들이 많잖아요. 그 작업들은 웬만해서는 아마 아주 째잘째잘한 도안 말고는 웬만한 건 잘 다 좀 편하게 매끄럽게 커팅을 하실 거고요. 이런 부분들, 좀 뭉퉁그려 있는 부분들은 재미를 위해서 조금 더 뒤로 돌려놓고 임의적으로 모양을 만들어 주셔도 되세요. 아무래도 한 번 더 작업이 들어간 게 더 디테일하게 표현이 되고 예쁘긴 하거든요. 네, 앞으로 돌려서 마주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도 진도
얼추 맞춰서 하고 계신 거 맞지요? 수업 참여한 지 뭐 1회차, 2회차 되신 분들도 어려워 마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세요. 원래 보통 도안들 뭐 흑백 구분지어서 커팅하는 경우도 많은데 어느 정도 형지 커팅에 흥미가 있으시고 지속적으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진을 구해서 커팅하시는 경우가 많아지실 거예요. 그럴 때는 파야 될 자리와 파지 말아야 될 자리가 구분이 지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커팅이 들어가기 전 그리고 들어간 이후에도 잘 살피셔야 돼요. 이곳이 파야 될 작업인지 아닌지에 대한 관찰은 좀 필요한 거죠. 임의적으로 하시다 보면은 도안이 상할 수 있어서 이 형지는 큰 사이즈는 아니라서 작업하는데 큰 무리는 없으실 것 같아요. 주의점은 세밀하게 작업하는 거 그리고 남겨둬야 될 자리를 살피는 거. 네, 문현숙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신정숙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한우호는 왜 가셨어요? 이제 커팅을 하시다 보면 칼날이 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 다른 걸 모르고 커팅하실 때도 있거든요. 너무 집중하실 때는.
중간중간에 한번 살피셔서 칼날이 잘 안 드는 것 같은데, 아니면 칼이 획 나갈 때가 있거든요. 갑자기. 그때는 칼 끝이 손상 입어서 그런 거니까 되도록이면 바로 교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팔이 왜 아프신데요? 선생님 내일 수업 어떻게 오시려고 팔 아프신데? 네? 저도 걱정되네요. 좀 도안이 약간 이상하다 싶은 부분은 수정을 하셔도 돼요. 아이고. 이런 세밀한 부분들이 굉장히 염색으로 표현이 됐을 때는 재미있고 좀 멋스러워요. 이 테두리 부분 있죠? 이 테두리 부분, 선이야. 자나 이런 칼을 이용해서 직선으로 자를 때는 모서리를 찍고,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자 밀리지 않게 이렇게 따내셔도 돼요. 보면, 그래서 저는 이 칼을 그런 용도로 쓰거든요.
커팅할 때 쓰게 되면 이렇게 잡아서 쓰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잡으려고 이 얇은 걸 손에 딱 쥐려고 힘을 많이 쓰게 되기 때문에 커팅 자체가 힘들기보다는 이 도구 때문에 아프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형제 커팅이 싫어지겠죠? 재미가 없어지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 자를 쓸 때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칼로 사선을 살짝 넣어서 천천히 보시면 잘 커팅이 안 되는 부위는 다시 한번 숨죽여서 한 번 더 마무리.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거의 고지가 눈앞에 보이네요. 궁금한 거 없으신가요? 그 라이브 방송 1, 2회 때보다 결과물 올라오는 속도가 느려졌어요. 도안이 조금은 까탈스럽다라는 얘기인데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연습하시기에 좋은 도안들이라서 시간을 두고 꼭 천천히라도 작업을 해서 완성해가지고 올리셔도 되고 보내주셔도 되고 이왕이면 올리셔서 서로 또 공부할 수 있는 장을 함께 만들어 주시는 게 좋겠죠. 나 이만큼 했어, 나 이렇게 잘해 하고 자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서로 커팅을 하면서 느낀 점이나 나오는 결과물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자는 의미로 올려주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라서 굳이 아주 매끄럽게 커팅이 안 됐더라도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함께 좀 나눔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 못했다 한들 그게 뭐 부끄러울 것도 없고, 왜냐면 커팅도 어느 커팅은 굉장히 자신 있게 잘 하시고 어느 부분은 익숙하지가 않아서 서툴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한 작품으로 잘하고 못하고를 평가하기란 너무 일러요. 몇 번 작업을 해보셔야 저랑 맞는지 안 맞는지, 자신과 맞는지 안 맞는지 뭐 이렇게 알 수 있는데, 한두 번 해보시고 아 이건 내 거 아니다 라고 하시면 좀 어렵죠. 형지 커팅을 응용해서 기존에 아시던 기법들을 또 더해 가지고 작품이나 상품 활용에 좀 이용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 취지로 더 이런 수업들이 이루어지는 거라서 크게 부담 없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 모서리 부분, 제가 모서리 할 때 좀 깔끔하게 하고 싶다면 이 방법을 쓰네요. 제가 지금 보니까 반대편으로 칼날을 돌려서 내 앞쪽으로 돌리는 거죠. 이렇게. 그럼 매끄럽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김계현 선생님 아프지 마세요. 네, 네, 무리하지 마세요. 팔은 왜 다치신 거예요? 김계현 선생님, 문현숙 선생님은 커팅 금지. 내일 봬요. 우선 방송으로만 좀 보세요. 제가 커팅을 할 때 칼을 돌리는 부분, 따내는 약간 요령 같은 거를 보시기만 해도 도움은 좀 많이 되실 거예요. 선생님은 되게 빨리 하네. 이런 걸 보시라는 게 아니라 그냥 매끄럽게 하는데 손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그리고 이 부분은 약간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나 이 부분처럼요. 너무 이렇게 뭉퉁그려서 검정색이 표시된 부분은 약간 우리는 우리 스타일대로 좀 바꿀게요. 빵. 빵. 제가 중간에 이거를 같이 따내잖아요. 도안 보기가 좀 쉬우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도 이번 도안은 저번 도안보다는 좀 빨리 마무리가 되시겠죠, 선생님들? 저번보다는 좀 쉬워서. 이런 부분들요. 이 조그마한 거 커팅하기 위해서 저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약간 손봤으면 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칼을 대주시고요. 자, 커팅이 완료가 됐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커팅이 됐는데요. 이제 테두리랑 아래 나무까지 어떻게 정리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아래 나무까지부터 정리를 합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매끄럽게 커팅을 일자로 갈 수도 있지만 이 느낌보다는 약간 이런 느낌이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런 느낌이면 이렇게 매끄럽게 커팅이 되잖아요. 이게 아니고 약간 이런 느낌. 나무 결 보면 대나무 말고는 웬만해서는 약간 어떤 라인이 약간 이런 느낌들 있잖아요. 보이시죠? 예. 이거를 표현을 할 거고요. 그렇다고 다 일률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일자로 살짝 가다가 약간 홈을 만나면 그 느낌을 살려서 가지고 다시 이 느낌. 잘못된 부분은 다시 한번 바로 커팅. 그리고 칼날이 너무 다른 느낌이 있으시면 교체하셔서 바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저는 자를 이용을 안 하고 그냥 바로 칼을 대고 할게요. 집중만 하시면 오히려 자대고 하시는 것보다 편하실 수 있어요. 자는 자가 밀려날까봐 신경을 계속 쓰셔야 되는 거라서 집중만 해서 쭉 커팅하시면 얘가 오히려 편하실 수 있어요. 통 하고 따내시고 반대편도요. 자, 커팅이 완료가 됐습니다. 테두리까지 작업을 다 마쳤네요. 혹시 정리해줘야 될 선이 없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여기요. 완성이 다 됐습니다.
이 부위가 조금 어려우셨을 수 있어요. 근데 좀 익숙해지면 괜찮으실 거예요. 뒷면도 한번 볼까요? 자, 이 부분, 그리고 여기 양옆에 입선들을 최대한 디테일하게 깔끔하게 커팅을 해주셔야 돼요. 혹시 잘 안 된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고요. 잠깐만요. 네, 다 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따로 공지 드릴 내용은 없고요. 마무리 깔끔하게 잘 하셔서 그렇게 올려주시면 되고요. 혹시 궁금한 거 더 있으시면 개인톡으로 하셔도 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이만 종료할게요.